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여러분 충격으로 아마 지금도 몸서리 쳐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침몰한 사람 오늘 검찰의 송치가 됐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진료 기록에 남편 이름이 있던데 본인이 쓴 겁니까?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영장 심사는 왜 포기하셨나요?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정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할 말도 없겠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정말 천하의 몹쓸 인간이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렇게 취재진들의 이 속사포 질문에도 묵묵부답했던 이 침몰한 사람. 그런데 전예현 평론가님, 뭐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친모가 그제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변호인에게 보낸 이 친모의 자필 편지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좀 공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이 편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세상을 떠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 번 자수하고 싶었지만 남은 세 아이가 아직 어리고 걱정이 돼서 그러지 못했다. 셋째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을 했다. 근데 늘 생각했다 왜 자수를 안 했는지, 더군다나 아이가 2명이나 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본인의 죄는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다만 이 신상 문제, 특히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할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해달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혹시나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언뜻 들으면 아우 짠하다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 들어보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지난달에 지자체에서 자택 방문했을 때 실태 조사했을 때 그때 자수했어야죠. 왜 그때 숨겼어요? 안진용 기자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수원시 관계자가 도착했을 때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개인정보가 도용돼서 혼동한 것 같다라고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셋 키우고 있죠. 남은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엄마랑 헤어지게 되면 놀랄 것 같았다 얘기하면서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 프라이 하는 법, 빨래 젓는 법, 정리하는 법 등 아이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하고 이런 걸 알려주는 시간을 벌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으면요 비겁해요. 죄다 지금 애꿎은 아무 죄도 없는 애만 지금 남아있는 자식들한테 지금 책임을 돌리는 거 이 새 때문에 내가 자수하려도 못했다? 장윤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일반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지금 살인죄로 죄명을 바꾼 상태인데요. 영아살해죄랑 살인죄는 가장 큰 차이점이 법정형의 차이에 있습니다. 영아살해죄는 아무리 형이 무거워도 10년 이하의 형으로 적용이 돼 있고 실제로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혐의, 죄명을 바꾼 이유는 이게 영아살해죄로는 보기가 어렵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언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제3의 장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분만 직후가 아닐 가능성이 열려 있죠. 또 영아살해죄를 보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을 예견했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걸 다 헤아려서 형을 좀 낮게 책정을 해주는 건데 그렇다면 양육할 수 없는 사정.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들을 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따져봤더니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 둘을 건사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라는 건 흔히 산후우울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 아이들, 2명의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출산한 직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SNS에 글 등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글의 내용이나 올린 시점 등을 보면 그렇게 뭐 불안하다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인죄로 의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엽기적이고 천인 공노할 범죄를 과연 이 침몰한 사람 혼자만 저질렀을까요? 남편은 그러면 혹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조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공모 혐의를 받아온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 변호사님? 일단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네. 냉장고 안에 아이의 시신이 1년 정도 있었는데 네. 이거를 남편이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고 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일단은 남편을 입건을 했었습니다. 네. 살인 방지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그래서 그 만약에 이 남편도 여기에 공모를 했다면 둘 간의 카톡이나 대화 내용들을 전부 다 보다 보면 실마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남편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냉장고도 우리는 이제 야 냉장고 안에 지금 아이가 1년을 넘게 있어도 이걸 어떻게 남편이 모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가 3명이나 있었고 냉장고에 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사실 우리가 냉동실 안에 뭐가 있는지 다 확인해 보는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신을 알 수 있었다라는 정황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남편 같은 경우 살인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타깝게도 빛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정말 숨진 저 두 아이는요. 그중에 첫 번째 범행 당시에 그럼 그때 남편이 병원에 아예 따라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하진원 평론가님? 그 첫 번째 범행이라는 게 넷째 아기거든요. 네. 넷째 아기가 출산할 당시에 그 병원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병원 기록에서 친부의 서명이 나왔었거든요. 어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의심을 했었는데 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 친부의 서명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친모, 어머니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휘갈겼군요. 예, 그렇게 쓴 걸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범행, 5째 아기를 출산했을 당시에는 네. 남편의 서명이 아예 없었습니다. 세상에. 근데요, 지금 캐면 계속 나오는 게 안진용 기자님, 이 친모라는 사람이 낙태 시술도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는데, 아니 그러면 두 아이에 대해서는 왜 살해를 결심했을까요? 진짜 아유 이것도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 범행에 앞서 2017년 한 차례 임신 중절 수술, 낙태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도 임신 중전설을 알아봤는데 당시 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부담이 되자 남편 몰래 출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하. 그리고 경찰에서 이 친모는 첫 아이를 사망케 하기 2년 전 동안 남편이 무직 상태여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수술비 부담을 크게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됐고 이제 추가 수사 후에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텐데 앞으로 법의 무거운 처벌 아마 내려질 수밖에 없을 거요. 하지만 처벌을 떠나서 평생 출소하더라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두 아이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